민간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일단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살다가 5년이나 10년이 지난 뒤 분양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분양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민간 건설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데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제도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지 관심입니다. 근저론가 부당이득 반환하라. 허기비서는 용납 못해. 지난해 분양 전환된 김해 장유의 한 임대아파트. 하다보수 당장 실시하라. 주민들은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횡포에 아직도 반감이 가득합니다. 임대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산 지 10년. 내 집은 얻게 됐지만 비싼 분양가에 반발하는 겁니다. 이제 서민아파트 21평짜리는 서민아파트인데 융자를 안 내고 받은 사람은 10명도 안 될 겁니다. 이 743세대 중에서 1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비싸게 나왔다 하면 지금 너무 억울하다. 주민들이 높은 분양가에 더욱 반발하는 것. 그동안 겪었던 불편 때문. 임대아파트라 여러 하자가 많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요. 여기 엘리베이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보다 완전 진짜 물바다거든요. 이런 슬리퍼 신으면 여기 한 이만큼씩 와요, 물이. 이게 왜 이러냐면 저기 하수구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물바지. 여기요. 여기 이런 게 이제 다 통로마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밑으로 못 빠지는 거예요. 못 빠지고 이제 여기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쫙. 또 건설사가 임대 기간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입니다. 벽지라든지 이제 못에 박은 걸 대해서 매직을 들고 와서 벽지는 X표를 딱 하고 가요, 자기네들이. 요 한 폭 얼마입니다. 그리고 못 동그라미 치면서 이거 얼마. 그리고 만약에 못이 박혀 있는 못을 다시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못이 하나에 3,000원, 5,000원인데 그 못을 빼버리면 벽지가 파손이 됐다고 벽지 한 폭 보상인 거예요. 분양 전환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이토록 거센 것일까?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집이 없는 서민을 위해 건설한 것.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다 5년이나 10년이 지난 뒤 분양 전환해 집을 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분양 전환 가격은 최초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 원가와 분양 당시 감정 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산술 평균에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 원가에 실건축비보다 훨씬 높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고 감정 평가 금액을 부풀려 분양 가격을 높인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임대기간 10년이 끝난 뒤 분양 전환하며 없는 형편에 갑자기 최대 5천여만 원의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제 형편상으로 아이고 한 6천만 원이나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돈에 대한 힘이 안 되니까. 그래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렇게 대출로 내갖고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 형편이세요. 이 나이에 이 집마저 안 받으면 나중에 갈 곳이 없잖아요. 예, 그래. 그게 현실적입니다. 지금 소송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생계를 잇는 이 입주민도 가까스로 돈을 빌려 분양은 받았지만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아이 난감하죠. 아 이게 7천 얼마라니 이게 뭐 없는 사람들도 벌지도 못하고 뭐 솔직히 우리 서민들이 여기 쓰러져가는 이 아파트 여기서 이 산다는 게 없어도 내 집이라고 지녀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전부 분양받은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건설원가. 임대주택법에 나온 건설원가 해석을 입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실제 건축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체는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장유 구형 9차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시청에 신고한 실제 취득 신고가는 7,140만 원이지만 표준 건축비는 8,425만 원,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시군에서 서민들보다 건설업자에 유리하게 법 해석을 해왔다는 점. 그 당시에 그 실건축비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모호합니다. 그 산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거기에 따른 어떤 뭐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하고 그 표준 건축비로서 산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김해 시의 이런 해석에 부영건설은 김해 21개 단지에서만 어림잡아 2,817억 원의 건설원가 차액 혜택을 입었습니다. 행정에 아무리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대인들은 없는 돈을 쪼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소송 비용 10만 원이 아닌 재판 결과가 잘못 나오면은 상대방의 소송 비용도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건 세대별로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를 왜 행정하고 입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 잡이 앞으로 발생할 또 부담금을 우리가 다 안고 해야 되는지 정말 서민으로서는 억울할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011년 4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 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원가가 실제 투입된 건축비라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도 여전히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표준 건축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이 나왔으면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적용을 해서 승인을 했다라면 임차인들이 그 이후에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굳이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받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분양가를 결정하는 한 축인 감정평가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 전환을 앞두고 얼마 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통보 안 된 거예요? 건축물 대장의 건폐율은 분명히 17.69%. 네.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하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웬일인지 건폐율이 25.12%로 잘못돼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높아야지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감정평가 기관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이 틀렸는데 주민들은 짜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양 가격이고요. 여기에 이 적는 사람이 어디라고 하기에는 이 두 감정평가 법인이 동일하게 이걸 적용을 시킬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느 한 곳이라도 이 건축물 대장만 확인했더라도 이 건폐율은 수정이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건물 감정평가의 가장 기초인 건폐율이 잘못됐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한 창원시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건폐율이 표시된 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거 가지고 감정이 잘됐다, 못됐다, 조정이다 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은 창원시가 건설업체, 감정평가업체와 한편이거나 눈뜬 장님이라고 비판합니다. 왜 수정을 안 했습니까? 하니까 이거는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그 기간을 활용을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잘못된 감정평가 결과를 주민들이 아예 바로잡은 곳도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임대아파트. 애초 감정평가 금액은
3.3제곱미터당 540만 원. 시청과 건설업체를 믿지 못한 주민들은 아예 법원이 재감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재감정한 결과는 3.3제곱미터당 430만 원, 110만 원이나 적게 나왔습니다. 가구당 1,000만 원 이상 더 낼 뻔한 겁니다. 평당 110만 원 차이 나는 자체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황당하고, 예를 들어 그걸 만약 저희들이 법에 소송을 걸지 않았더라면 이 부분이 좀 건설사에서 당연히 가져야 될 돈처럼 생각해서 저희들 부당이득을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구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은 고스란히 평당 110만 원 정도의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유착 관계마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최초의 감정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그 감정평가 법인과 그 임대사업자 뭐 이런 관계자들하고 이 유착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민간 임대분양 사업자인 부영건설은 임차인들의 주장에 딱히 할 말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임대아파트 서민들이 이 같은 고통을 받을 때 정치인들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김해 장유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영 임대아파트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속을 비치라도 해결해 줍시다. 속을 비치라도 제가 해결해 줍시다. 선거 홍보물에는 부영 임대아파트가 최우선 과제라며 심지어 여야가 총선이 끝난 직후 최우선 민생 법안으로 처리를 합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쪽들이 그걸 아무리 다 겪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정치 노름에 끌려가지 않느냐, 또 정치인들은 이거 갖고 논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최근 민간 임대아파트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이미 분양 전환된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주민들의 소송도 지원한다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부당 이득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그 당시에 그러면 임차인들도 없었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늦게나마 다행이라 여기면서도 선거를 앞둔 뒷북 행정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자기들의 모든 이득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자가 버젓이 우리나라 최대 민간 공공임대사업자로 남아있다는 것이 도대체 행정부,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입법부는 도대체 이렇게 우유부단한 법 때문에 임차인들이 온갖 고통을 임대 시작부터 변전한 당시까지 또 부양전이 되고 나서도 하자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도 불구하고 동네 불구경하듯이 하고. 전국의 임대아파트는 모두 148만 7천 가구, 전체 주택수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건설사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부풀려진 분양원가와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제라도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